네, 안녕하세요 딥등이 여러분. 오늘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NH농협캐피탈입니다. 와우. 네,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여신 전문업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신 전문업이 과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곳일까요? 여신 전문업법에 따르자면 여신 전문업 기관은 총 4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바로 신용카드업입니다. 신용카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물건이나 아니면 음식을 먹고 가게에서 카드를 긁는 그 신용카드를 바로 여신 전문업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아니면 국민카드 이런 카드사들은 바로 여신 전문업 기관에 해당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시설 대여 업무입니다. 시설 대여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리스와 렌탈이 있습니다. 네, 리스와 렌탈에 대해서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리스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신용도를 가지고 물건에 대한 할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세가 한 1억 정도 하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갖고 싶어요. 이 1억이라는 자금을 금방 조달해 올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1억이라는 현금 자산을 곧바로 구해올 수 있는 고객은 사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돈은 없지만 신용도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 회사에 찾아갑니다. 저는 신용도가 높은데 돈이 없어요. 대신 신용도가 높으니 저는 달마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객의 입장인 여러분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리스 회사는 여러분들의 신용도를 가지고 차를 구매해 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차량은 여러분들의 신용도를 기반하여 구매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돈은 여신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대신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마다 할부의 개념으로 차량의 금액을 여신업을 영위하는 기관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입니다. 반면 렌탈은 여신업 전문 기관이 차량을 직접 구매하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역시 여신업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애초에 대량의 차량을 구매하고 내가 이만큼의 차량을 갖고 있으니 너네가 내 차량을 빌려 써라 라는 개념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렌탈 서비스입니다. 리스와 렌탈의 지적적인 차이점은 리스는 고객 신용도가 껴있기 때문에 대출의 개념이 강하고 더 나아가 일종의 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렌탈은 이미 차량의 소유가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보다는 일종의 그냥 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리스와 렌탈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사이즈와 구체적인 차량 조건도 다른데요. 리스는 아무래도 고객 신용도를 활용해요 대출의 개념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렌탈보다는 훨씬 더 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신 전문업은 대부분 리스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중장비 그리고 의료기기의 시설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할부 금융업인데요. 할부 금융업의 대표 상품은 바로 팩토링이 있습니다. 팩토링 상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조금 낯선 상품의 일종일 거예요. 네, 팩토링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A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품이 있으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구매자가 있고요. 이 상품을 만든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상품의 가격을 지불해야지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거래라는 개념이 확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상품의 가격을 지불했더라도 이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가격, 즉 매출을 바로 현금 유동성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가격을 지불했으면 매출 채권이라는 채권이 형성되는데 해당 채권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는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매출 채권이 있어야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비용도 조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원재료도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장 3개월 안에 이 현금이 없다 보니까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주 피가 말리는 상황이 와요. 그렇다면 이때 이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팩토링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판매자는 금융회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금융회사에게 나는 앞으로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매출 채권을 소유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9,500만 원의 현금을 달라라고 말을 해요. 왜 1억 원이라는 매출 채권을 가질 예정인데 9,500만 원만 요구를 할까요? 그 이유는 500만 원은 바로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금 유동성이 없으니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팩토링이라는 현금 유동성을 갖되 해당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9,500만 원을 판매자가 금융회사에게 주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팩토링이고요. 여신전문업이 이러한 팩토링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만 들어도 명확하게 알듯이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망한 중소기업에 여신전문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얻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네, 한마디로 투자 금융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여신 전문업이 수행하는 4가지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에 대한 항목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네, 이번에 제가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문항 1번이에요. 1번의 내용은 농협 캐피탈 지원 동기 및 자신의 강점에 대해 기술하시오입니다. 그리고 가로쳐놓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 중 농협 캐피탈의 경쟁력을 언급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항목 내용만 보자면 이 항목이 요구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자들의 경쟁력, 직무 경쟁력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의 가장 핵심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 NH농협캐피탈의 경쟁력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총 3가지 프레임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신 전문업이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 역량에 집중하여 NH농협캐피탈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신 전문업이 갖춰야 될 필수 역량이 무엇일까요? 안정성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핵심인 신뢰성일 수도 있고, 혹은 여신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여신 전문업이나 보니 조달 금리를 낮게 다양한 자금을 확보하는 자금 확보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해두고 농협 캐피탈이 해당 역량을 갖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역량을 농협 캐피탈이 왜 갖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농협 캐피탈에서 지원자님이 하고 싶은 일, 입사 후 포부를 짤막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여신업의 시장 상황을 언급하는 방식인데요. 요즘 시장의 흐름을 언급을 해주시고 이러한 시점에서 캐피탈사 입장에서 가져야 되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해당 전략을 농협 캐피탈이 가지고 있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농협 캐피탈의 경쟁력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자님이 해당 농협 캐피탈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농협 캐피탈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협 캐피탈은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장을 바로 농협 캐피탈이 갖고 있는 상품과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근거를 확립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했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농협 캐피탈에서 하고 싶은 일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더 자세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작성 프레임은 3가지로 나누고요. 첫 번째로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협 캐피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원자님들의 경쟁력, 지원자님들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여신금융회사로서 NH농협캐피탈의 경쟁력을 확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농협캐피탈의 경쟁력을 그냥 직관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해당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바로 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의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RPA가 여기서 뭘까요? 네, RPA는 문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문서의 오류를 잡아내는 일종의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면 정말 많은 문서를 보게 되는데요.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일종의 업무의 중요성 중 하나입니다. 사실 금융업은 이런 문서들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농협캐피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RPA라는 AI 자동 시스템을 도입해 나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월등히 높인 거죠. 이러한 설명을 여기에 언급을 해 주었고요. 이러한 NH농협캐피탈의 노력이 고객에게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농협캐피탈에서 개인금융 담당자로서 고객님의 편의를 느낄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농협캐피탈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무 역량에 대해서 기술하였는데요. 여신 전문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은 바로 대출 업무에 익숙해지자였습니다. 여신업의 대부분의 업무는 일종의 돈을 빌려주는 여신과 관련이 있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즉 대출 상품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기재하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번의 금융 현장 경험을 통해서 고객 감동과 대출 신청 프로세스를 파악하였던 사례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낯선 서류들이기 때문에 실제 은행과 같은 근무 현장에 입행을 하게 된다면 해당 서류들을 빼놓고 오는 고객님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지만 해당 서류를 안 갖고 온 고객님들을 바로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해당 고객님을 대출 승인까지 확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기술하였습니다. 네, 2번째로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했던 경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었습니다. 담당했던 상품은 사업자 대출로 가정을 하였고요. 사업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예시와 합격 자소서는 저희 사업7딥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 자소서 항목풀이를 보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